여러분, 올여름 유난히 덥지 않나요? 낮에는 35도를 웃도는 폭염,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조차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혹시 요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콧물이 자주 나오고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이 있나요?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계절에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냉방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냉방병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호흡기, 소화기, 심지어 신경계까지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게다가 그냥 방치하면 다른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에어컨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몸이 무너지는지, 감기와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하는 냉방병의 특징,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습관과 관리 팁까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나와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냉방병에 대한 경험이나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름철 불청객 냉방병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감기 같은 증상, 알고 보니 원인은 냉방병일 수 있습니다. 냉방병은 공식적인 의학 진단명은 아니지만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묶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추워서 몸살 기운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이 무너지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조세의 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내의 온도차가 크면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율신경계를 과하게 작동시킵니다. 이때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 냉방병은 단순히 에어컨 바람을 많이 맞아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체온 조절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린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몸은 항상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운 바깥에서 땀을 흘리다가 차가운 실내로 갑자기 들어오면 혈관이 수축하고 피부 표면 온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급격히 변하는 환경을 따라잡으려고 심장박동, 혈액순환, 호흡 같은 전신 시스템을 동시에 조절하기 시작하지요. 문제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율신경계가 쉽게 지치고 결국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냉방병 환자들은 단순한 호흡기 증상뿐 아니라 피로감, 집중력 저하, 소화불량 같은 전신 증상까지 겪게 되는 거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고 열대야 기간도 길어지면서 냉방병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냉방병 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보고서에서도 여름철 실내의 온도차가 7도 이상 벌어질 경우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평균 2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을 많이 틀면 춥다 수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입증된 셈이죠. 낮에는 실외 온도가 35도 이상, 실내는 20도 초반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온도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우리 몸은 환경 적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면역 체계가 쉽게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있으면 실내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지는 환경까지 만들어집니다. 냉방병을 감기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훨씬 넓어요. 호흡기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증상, 소화기 위장 운동 저하로 소화불량, 설사 발생, 근육신경계 혈액순환 저하로 근육통, 두통, 피로감 증가, 즉
한 부위에 국한된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져 생기는 복합적 문제라는 겁니다. 즉, 냉방병은 잠깐 춥다고 오는 병이 아니에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잃는 과정이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마다 냉방병을 겪는 걸까요? 핵심 원인은 단순히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보다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실내외 조건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급격한 온도차. 우리 몸을 혼란스럽게 하다. 냉방병의 가장 큰 원인은 실내외 온도차예요. 바깥은 35도를 웃도는 한여름, 실내는 20도 초반까지 내려간 환경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게 되면 몸은 적응할 틈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신경계를 통해 혈관을 열고 닫으며 열을 조절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고 혈류 공급이 불안정해지며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백혈구의 활동성까지 떨어집니다. 즉, 온도차가 심할수록 몸속 방어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건조한 실내 공기, 호흡기 점막을 무너뜨리다. 두 번째 원인은 실내 습도의 급격한 변화예요. 에어컨을 오래 켜면 실내 습도가 떨어지는데 이때 호흡기 점막은 쉽게 건조해지고 방어 기능이 약해집니다. 호흡기 점막은 원래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벽 역할을 해요. 하지만 건조한 환경에서는 이 점막이 갈라지고 손상돼 사소한 자극에도 기침이나 콧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감기에 걸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세 번째, 밀폐된 공간, 나쁜 공기의 순환. 세 번째 원인은 밀폐된 실내 환경이에요. 사무실, 대형 쇼핑몰, 영화관, 대중교통처럼 창문을 열기 힘든 공간에서는 환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과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돼요. 또 공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냉방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장시간 노출. 직장인과 학생이 더 위험하다. 에어컨을 잠깐 사용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오랜 시간 냉방 환경에 노출될 때입니다. 특히 하루 8시간 이상 에어컨 근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학원과 도서관을 오가며 실내에서 오래 생활하는 학생들이 냉방병에 주된 고위험군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환경에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은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생활 습관이 겹치면 위험은 배가. 온도차와 습도 변화 같은 외부 요인 외에도 우리의 생활 습관이 냉방병을 더 쉽게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 물 섭취 부족으로 인한 체내 수분 결핍, 얇은 옷차림으로 장시간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는 습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수면 시간을 줄이는 생활.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 몸의 회복력과 면역력이 더 크게 떨어져 냉방병 증상이 쉽게 나타나고 오래 지속됩니다. 냉방병은 단순히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온도차, 건조한 공기, 밀폐된 공간, 장시간 노출, 잘못된 습관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즉, 환경과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율신경계와 면역체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원인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냉방병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여름 감기라고 착각한다는 점이에요. 증상이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고 이로 인해 적절한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병, 냉방병. 냉방병은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 증상을 동반합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증상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감기에 걸렸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는 감기와 발생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감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 냉방병 환경 변화와 자율신경계 불균형에서 비롯된 복합 증상. 즉, 냉방병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생활습관과 환경을 바꿔야 증상이 개선됩니다. 발열 여부로 먼저 체크해 보세요. 냉방병과 감기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체온입니다. 감기의 경우 체온이 38도 전후로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냉방병은 발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콧물과 두통이 심했는데 퇴근 후 집에서 에어컨을 끄고 몇 시간 쉬면 증상이 호전된다면 바이러스성 감기보다는 냉방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환경에 주목하세요. 냉방병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힌트는 증상이 악화되는 장소예요. 에어컨 바람을 쐴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냉방병 가능성 높음. 실내외 환경에 상관없이 기침 인후통이 심하다면 감기 가능성 높음. 실제 조세의 원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냉방병은 냉방 환경에서 증상이 심해지고 바깥 더운 공기를 쐬면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기는 장소와 관계없이 증상이 지속되죠. 냉방병의 특징 중 하나는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위장 운동이 둔화되면서 소화불량,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반면 일반 감기는 이런 증상이 흔하지 않아요. 만약 감기처럼 콧물이 나오는데 배까지 불편하다면 냉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냉방병은 감기와 정말 비슷하지만 발열 여부, 증상 환경, 소화기 동반 증상 등을 통해 스스로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이 어렵거나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단순한 감기로 오해하지 말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냉방병일 때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대부분은 생활습관을 조정하면 호전됩니다. 하지만 발열이 동반되거나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감기약을 먹으면 냉방병이 나을까요? 냉방병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기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도 조절, 습도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같은 생활 환경 개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아이들이나 어르신은 더 위험한가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도 더 쉽게 냉방병에 노출됩니다. 넷째, 밤새 에어컨을 켜두면 정말 위험한가요? 네, 장시간 냉방은 체온 조절 리듬을 깨뜨리고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취침 타이머를 활용해 2~3시간 정도만 가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째, 환기만 잘해도 예방이 될까요?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온도차 조절, 수분 섭취, 겉옷 착용, 규칙적인 수면 습관까지 함께 지켜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초반 직장인 김모 씨는 여름마다 반복되는 기묘한 증상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땐 멀쩡했는데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리며 집중이 안 되고 콧물이 흘러내리며 몸이 축 처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서 감기약을 몇 번 받아 먹었지만 증상은 늘 회사 안에서만 심해졌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정밀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는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냉방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문제는 하루 8시간 이상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 실내의 온도차와 건조한 공기가 반복적으로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에서도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이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환경 적응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김 씨는 이후 작은 습관을 바꿨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잠시라도 야외에 나가 햇볕을 쬐고 책상 옆에 작은 가습기를 두어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했으며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단 2달 만에 매년 반복되던 여름철 증상이 크게 줄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아마 지금도 여름만 되면 고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실 냉방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아니라 환경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만큼 평소 조금만 신경 써도 증상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실내외 온도차 5에서 7도 안으로 유지하기. 냉방병 예방의 첫 번째 핵심은 실내외 온도차를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바깥이 33도라면 실내를 20도로 맞추는 건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을 과부하에 빠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전문가들은 가능한 5에서 7도 이내의 온도차를 권장합니다. 실내 온도를 약 26도 전후로 유지하고 에어컨을 켤 때는 바람 방향을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좋아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냉방병 증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냉방기를 오래 켜는 대신 짧게 틀고 자주 환기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실내 공기가 계속 순환되지 않으면 미세먼지, 세균, 곰팡이가 쌓이면서 냉방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하루 한두 번은 반드시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들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오래 켜면 실내 습도가 낮아져 호흡기 점막이 쉽게 건조해지고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하루 1.5L 이상의 수분 섭취가 필수예요. 또한 코가 자주 막히거나 목이 건조한 분들은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를 활용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작은 관리지만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사무실이나 학원처럼 냉방이 강한 공간에서 오래 머문다면 가벼운 겉옷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팔, 다리, 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면역 저하를 막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움직임이에요.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냉방병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냉방병은 결국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환경을 잘 조절해도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져 쉽게 냉방병 증상이 나타나요. 따라서 여름철에는 특히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몸속에서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냉방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을 먹는 것보다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실내외 온도 차 5에서 7도 이내 유지, 하루 1에서 2회 환기 필수,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점막 보습, 겉옷 착용 스트레칭으로 체온, 균형 맞추기,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면역력 강화. 이 5가지만 지켜도 냉방병 증상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루 루틴 속 작은 습관들이 냉방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이제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실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당장 따라할 수 있도록 냉방병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스스로 체크하면서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우선 실내외 온도차는 5에서 7도 이내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에어컨을 켜더라도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냉방이 강한 공간에서 오래 머문다면 겉옷을 꼭 챙겨 체온을 보호하세요. 하루 1.5L 정도의 수분 섭취도 필수예요. 수분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또한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는 게 좋아요.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냉방병으로 인한 피로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침 시에는 에어컨을 밤새 켜두는 대신 취침 타이머를 활용해 2~3시간만 설정해두는 것을 권장해요. 마지막으로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을 들이면 냉방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름철 냉방병 증상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콧물이 줄줄 나오고
심지어 소화불량이나 피로감까지 함께 느낀 적은 없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냉방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전문가 의견과 함께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와 실천 팁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에어컨 없이는 힘들지만 현명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내 몸의 균형을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